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엄청나게 좀 아파가지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닌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호주에서 첫 직장을 고르게 될 때 트라이얼이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고르는 기준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게 되죠. 보통은 좋은 직장의 기준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유명하고, 별이 많고, 햇이 많고, 등급이 높은 유명한 곳 등등등 기준이 명확하죠. 그러면 어떤 곳들이 좋지 않은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과연 나에게 맞는 직장일지, 남들이 좋지 않게 보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그럼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4성이냐 5성이냐 월드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로컬 호텔이냐 레스토랑 중에서도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캐주얼, 카페, 바, 케이터링, 비스트로 등등 세세하게 따지면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질 거지만 오늘은 몇 가지의 예시로만 피해야 하는 업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지만 정식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해서 나에게 맞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은 업장인 거죠. 반대로 혼나는 거나 장시간 추가 업무 등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환경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쉐린급의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의 근무도 의미가 있겠죠. 워라밸을 중요하게 원한다면 여기는 지옥과도 같을 거니까. 5스타 호텔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엄청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주방이 코딱지만 하고 별거 없는 요리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별거 없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울 필요 없다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요리의 퀄리티보다는 팀원들과의 화합과 근무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팀원을 찾아야 하는 여정들을 거치실 건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낯설겠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 조금 해보셨다면 여기나 거기나 어느 세계나 사회생활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지만 어디서든지 첫 번째는 너무나 힘들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언어 장벽이란 벽을 넘어야 하고 억울한 상황에 말도 잘 안 통한다면 답답함과 바보 같아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시작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몇 가지 정보는 미리 알아두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업장은 바로 위생 상태가 나쁜 곳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나름 유명한 곳인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 더럽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이 들었다면 여러분 당장 뛰쳐나오십시오. 일반적으로 나름 햇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크게는 없겠지만 일반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종종 이제 쥐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나 빼고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면 여러분 어디 가서 제발 신고라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시작도 안 했는데 스폰서를 줄 수 있고 영주권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주는 유형입니다. 스폰서를 미끼로 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 수법이기도 하죠. 말아서 기어라 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인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폰서를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빌고 빌어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주 실정을 모르시거나 영어권 국가에서의 경력이 없거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5월 학생들이나 한국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바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 교육 받고 여기서 요리 대학 다니면서 일도 하고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일해 봤던 사람들이 스폰서를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물론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경험이나 경력이 별로 없거나 요식 산업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에 풀타임 업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폰서는 내가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업주나 헤드셰프 또한 이 사람을 필요로 해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상호 간의 협의죠. 합의서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용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도 갑의 위치나 을의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막 그냥 뭐 무턱대고 스폿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갑이다라는 말과 동일한데 이런 곳에서의 분위기, 그런 싸함을 바로 알아채시길 바래요. 그래서 학생 때 첫 직장에서부터 스폰서를 말한다는 건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학교 때부터 많은 걸 경험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 NSW주에 스폰을 해줄 업장은 모르긴 몰라도 2023년도 기준이에요. 15,000개 이상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빚이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세 번째는 오픈 멤버입니다. 이거는 완전 극과 극인 케이스라 좋게 추천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좋은 점은 처음부터 배울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왕고가 되는 거죠. 왕고의 위치가 되는 거죠. 팀이 갖춰졌을 때 그 끈끈함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여러분들 진급의 기회가 진짜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팽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롭게 오픈하는 곳들은 내가 주인의식을 여러분들 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희생하고 아끼는데 어쩌다 보니 그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의외로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단물 다 빨리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야 돼요. 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제 의견상, 경험상 혹은 약간 운 좋게 찾아올 기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한 번쯤 겪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의견이고 총평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과 오버타임 등 낭만의 시대를 아직도 강요하고 직접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죠. 호주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제도로서 정착시키고 싶어 해요. 어떤 분야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식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켜질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요구한다? 깔리고 깔린 게 레스토랑이고 호텔이고 주방이니까 당장 나오시길 바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업장에서 내가 못한다는 건 반대로 설명하면 위에 사람들이 교육 능력이 없거나 업장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걸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하죠. 맞죠?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오버타임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을 배우고 능력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내가 원해서 성취하길 바라서 이런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해도 감사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이라고 비춰지길 원하면서 스스로 스타지로 생각하시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긴 하지만 고용주는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다섯 번째, 트라이얼 할 때 심한 걸 요구할 때입니다. 트라이얼이란 실습 인터뷰를 말해요. 보통 업장에서는 인터뷰보다는 직접 업장에서 이제 같이 키친에서 일을 해보고 그 사람의 기술과 자세 그리고 팀워크 등을 직접적으로 검사하게 되죠. 호주는 법적으로 약 한 2시간의 트라이얼을 무급으로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야 되고 업무가 되면 안 되고 등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돈을 줘야 해요. 시간도 1.5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그냥 멀뚱멀뚱하게 단순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생선 한 마리 떠봐 라고 하는 걸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파스타를 한 개 만들어봐라 하는 것도 상업적 업장에서 몇 수십 개의 파스타를 만드는 것과 아예 다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서비스를 시키거나 업무를 시키는 게 이 업계에서는 맞긴 해요. 물론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어떻게 매번 그러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과도한 트라이얼 시간을 요구한다던가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가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공짜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학생이나 호주의 법을 모르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은 벌금을 받던가 없어져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호주에 와서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후배님들에게 피해야 되는 업장에 대해서 짧은 의견을 남겨보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지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그 기준이 여러분들 생겨나실 거고 후배님들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가 되실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 길습니다. 깁니다. 꾸준하게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초반에 페이스를 잃어버리시면서까지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